그렇습니다. 방첩사가 2024년 3월 한미합동 자유의 방패 훈련 때 계엄에 대비한 체포 호송 훈련을 했다고 한겨레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중요한 대목인데 퍼니포에서도 조금 더 다루겠습니다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문제냐면은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오기 전까지의 방첩사 훈련은 보안 점검 등을 했는데 네. 여인영이 부임을 하면서 계엄이 발생하면 합수부와 미리 맞춰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계엄을 상정한 거죠 이미. 네. 그러면서 뭘 했냐면 체포와 호송 연습을 한미합동훈련 때 체포 호송 훈련을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네. 그런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계엄이 있었을 때 방첩사에서 주요 정치인 체포, 네. 구금, 임무가 부여됐었죠. 저도 잡으러 왔던 거 아닙니까? 제 이름 잘 몰라서 김호준이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김호준? 그러니까 2024년 3월 이전에 계엄 계획이 아주 구체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임무를 부여받고 여인영이 부임을 했다. 네. 이렇게 보여지는 구체적 정황인 거예요. 예. 종합특검. 당시 검찰은 이제 이하영 부지사 말을 전면적으로 부인했거든요. 절대 그럴 일은 없다. 근데 이게 최근 국조특위에서도 ETF 말고 국조특위에서도 교도관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이 됐어요. 이 영상 한번 봤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봅시다. 외부 음식이 반입된 것을 목격한 적이 있고 공범들끼리 함께 얘기를 나누는 장소를 검사가 마련해서 현위를 봐준 게 있다라는 것을 목격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쌍방울 직원들이 와서 1313호실에 대기하고 이런 장면도 본 적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그들에게 심부름을 시키거나 한 것을 목격한 적 있으십니까?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건 계속 봤습니다. 수사관이나 검사 없이 공범들끼리 모여 있는 걸 본 적 있으십니까? 그 13135 맞은편 창고 공간에서 수사관 검사 없이 장시간 얘기하면서 공범들- 대기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5월 17일 그날 직접 연어 회덮밥을 받아오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제가 검찰 1층 형사에서 같이 있던 수사관이랑 가서 받아왔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영상 녹화실에서 김성태와 이화영 등등이 먹은 거죠. 예, 맞습니다. 수원지검장님, 수원지검에서 발표한 입장문입니다. 1차 개원 상황에서 음주는 불가능하며 이를 목격한 적도 없고 외부인이 가져온 식사를 제공한 사실은 전혀 없다. 거짓말이죠? 증언하고는 배치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화영 부지사를 위증죄로 기소까지 하셨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기소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서 그 한 사람 인생을 이렇게 망쳐도 되는 겁니까? 자, 수원지검에서 저런 일이 있었고 이하영 부지사가 연호수 파티 있었다. 나를 회원을 그랬더니 거짓말이다 하고 위증죄로 기소해서 재판받고 있어요. 현재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는 사실을 말했는데 그리고 이 정치검찰이라는 게 얼마나 사악해요. 순 거짓말인데 분명히 자기들이 사와서 먹었는데 근데 먹었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로 몰아서 그냥 비난하는 게 아니고 재판정에 세웠어요. 만약에 정권이 교체되고 그래서 특조를 하고 거기서 교도관들이 나와서 증언을 안 했으면은 이하영 부지사는 그걸로 또 처벌을 받아서 감옥에 있는 기간이 더 늘어났겠죠. 그러니까 저 검사들 징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저는 새빨간 거짓말을 했는데 공권력을 가지고 네. 징계해야 되는데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보통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그러면 많이들 떠올리시는 게 뭐 이름, 전화번호, 메일 주소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쿠팡 건도 야 이미 뭐 개인정보 다 나갔는데 뭐 새로운 거 있어? 이렇게들 또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 그런데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은 기존의 것들과 조금 다른 것이 어떤 면에서 다릅니까? 주문한 상품 목록이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주문했던 상품 내역들이 있거든요. 이게 그 개인정보라는 게 단순 신상 정보가 아니라 그 몰에서 주문한 내역까지 다 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국회에서 공개됐던 자료를 보면 네. 성 관련 용품 뭘 샀다.
개인적으로 숨기고 싶을 수 있는 그런 물품도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의 건강 상태도 드러날 수 있고. 그렇죠. 거다가 이게 왜 무섭냐면 쿠팡에서는 내가 필요한 물건도 사지만 내가 어떤 걸 사서 다른 사람한테 보내주기도 합니다. 아, 그렇지. 그러면 내 정보가 아니라 그 받은 사람의 신상 내역, 어떤 걸 선호하는지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네. 그래서 사실은 이 정보는 굉장히 민감도가 높은 정보라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조금 다른 것은 이름이라든가 메일 주소나 전화번호는 사실 한 번 고정이 되면 잘 안 바뀝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상품 정보라고 하는 것은 네. 계속 새로운 정보로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계속 새로운 정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개인정보 유출보다는 훨씬 민감도가 높고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구매 패턴도 분석이 가능하고. 그렇죠. 이런 거 가지고 보이스피싱 하지 않습니까? 전형적이죠. 그죠? 너무 강력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특히 제가 단적인 예를 하나만 들어드리면 보통 뭐 분유를 산다든가 요즘 마트 가 보시면 분유나 이런 뭐 기저귀 이런 거 잘 없어요. 거의 다 인터넷 주문하거든요. 특히 쿠팡을 이렇게 많이 이용을 했는데 분유를 주문했거나 아니면은 뭐 아이들 옷, 뭐 5세, 6세 옷을 주문했거나 이러면은 그 아이가 있다는 걸 알고 그렇지. 지인 사칭형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렇게? 네 애를 납치하고 있다 이런 거 할 때 나이대가 딱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랑 그러니까 아이가 대충 몇 살인지를 굉장히 쉽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대충 몇 살 정도의 아이가 있다. 이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사람 속이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러네. 근데 내가 뭐를 산다가 사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한 겁니다. 그냥 2,000회 조회라고 했었는데. 그때는 뭐라 그랬냐면 네. 저희가 그 용의자로부터 노트북과 관련 PC들을 압수했고 네. 그걸 뒤져봤더니 그 안에는 3,000개 정보만 맞아. 저장돼 있었습니다. 3,000개. 예. 그러면서 이제 난리가 국회에서 났었거든요. 우리는 1억 4천 이런 게 아니고 3,000번 정도.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 이 용의자가 만들었던 그 해킹 프로그램 코드를 보니까 네. 외부의 클라우드나 뭐 이런 곳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노트북에 저장된 게 3,000개니까 그렇지. 3,000개만 유출이에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거네. 그래서 민간합동조사단이 국회에서 얘기할 때도 3,000개라고 유출된 정보가 3,000개라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동의 못 합니다. 라고 그 위원장이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 일종의 눈속임이네. 그래서 그 셀프 조사를 해서 그걸 발표한 게 쿠팡이 사건을 축소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미국의 어떤 주주들한테 알려서 주가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논란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미국에서 소송이 걸리면은 엄청난 돈을 토해낼 수도 있으니까 그 소송 때문에도 이런 짓을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예. 한국에서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있으나 미국에서 소송을 방지하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프레임과 잘못된 데이터를 내고 있다. 그런데 지금 그거하고 별개로 이미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이 그 해커들이 구매해서 누군가 팔았을 법한 이 정보들만 가지고도 막 심각한 피해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이게 민감도가 낮은 별거 아닌 정보라고 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일단은 자, 기재부 공문이에요. 이게 YTN 당시 최대 주주였던 한전 KDN에 기재부가 공문을 보내는데 그 이전에 이미 YTN 지분을 팔아라 이런 이제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정부 차원에서 팔기로 했고 윤석열 정부가 그래서 한전 KDN이 어떻게 팔라는 얘기냐 그랬더니 기재부가 알아서 해라. 우리는 관여 안 한다 그랬죠. 네, 이게 왜 저런 방식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을 갖게 되고 문제가 되냐면 1대 주주 한전 KDN은 21%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3대 주주 마사회는 9%를 갖고 있어요. 합치면 30%가 조금 넘어요. 이 두 개를 나눠서 팔 것인가 합쳐서 팔 것인가. 아하. 당연히 나눠서 팔아요. 주주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을 자기 조건에 맞게 파는데 이게 지금 정부가 강제로 매각을 하라고 하니까 이 두 주체가
한전 KDN하고 마사회가 어떻게 해야 하지? 처음에는 못 팔겠다 그러다가 처음에는 안 된다 그랬죠. 네, 팔라고 막 압박을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팔라는 얘기야? 그랬더니 기재부가 알아서 해 한 거예요. 그런데 불과 사흘 뒤에 기재부가 한전 KDN을 부릅니다. 아, 니네 궁금해했지? 합쳐서 팔어. 합쳐서 팔아. 그걸 이제 우리가 통매각이라고 하는데 합쳐서 파는 게 왜 중요한 겁니까? 방송법 8조에 보면 30% 규정이 있습니다. 방송사의 지분 30%가 넘으면 아무나 못 사요. 일단 대기업 다 빠집니다. 언론사 다 빠집니다. 아하. 이게 이제 방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지분을 규제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합치면은 살 사람이 없어지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기 싫죠. 그렇지. 손님 그 고객이 많아야 입찰을 하는 건데 가격을 높일 거 비딩이 아니에요. 올라가는데. 근데 고객들 이 사람도 안 돼, 이 사람도 이 기업도 안 돼, 다 그어버린 거 아니에요? 다 그어버린 거예요. 한꺼번에. 근데 그 당시 이제 YTN이 매물로 나온다고 하니까 뭐 동아일보, 국민일보, 한국경제, 그렇지, 맞아. 한국일보, 심지어 한겨레 TV, 한겨레 신문도 네. 일부에서는 관심이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언론계에서는 핫했어요. 조중동 보수 언론이 다 예, 관심 있어요. 조중동은 다 관심이 있어서 사가지고 싶었지. 네. 제가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사실상 작물이다. 정권이 탈취해서 시장에 내놓는